어? 자, 이제 오늘 이게 주수로 세어보니까 오늘이 5주차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 주 4회인데 이제 5회가 됐잖아요. 다음 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패스했었던 그 토지를 또 이제 한 번씩 더 곁들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에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남아있는 테마들 나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 주수가 남으면은 요 토지를 제가 뭐 완전 토지 전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들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들어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토지를 생각을 하면은요, 보통 이제 국토계획법을 많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법을 알자니 참, 깝깝하죠, 그죠?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남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좀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나 또 경매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구석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 용도 지역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용도라는 것은 그 땅, 토지에 그 뭘로 쓸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좀 약간 복잡해졌는데 오른쪽에 이 영역 이게 이제 사실은 용도 지역들이고요. 이걸 이제 위에 주상공록이라 그래요. 주상공록관 농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공록까지가 도시고요. 관 관리지역, 농자, 관농자, 요걸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 그래요. 크게 이렇게 두 묶음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상공록이 도시니까 이제 도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거 지역 있죠? 상업 지역 있죠? 공업 지역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제 녹지가 있어야 되죠. 나무도 있고 그죠? 그래서 녹지 지역이 꼭 또 같이 이 설계가 돼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뭐, 주거 지역 안에도 1, 2, 3종 이렇게 또 나뉘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세분화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정도로,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용적률을 뭐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뭐 500%인데 여기다 플러스 뭐 300%더 주겠다. 뭐 그러면은 뭐 뭐도 해고 뭐도 뭐 좀 더 좋은 이점 그런 걸 주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에, 뭐 땅도 보면은 다 또 기부 체납해야 되고 또 비용들도 또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또 일부 물건들을 또 임대용 또는 이제 그런 거를 서울시나 그각 지자체에 또 이렇게 뭐 기부 체납 비슷하게 바쳐야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다 비용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도 조금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 건폐율이라는 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 그 면적, 이렇게 땅 깔고 있는 면적에 얼마치의 면적만 딱 방바닥을 깔아야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은 여기 50%, 여기 퍼센테이지거든요. 50%, 100%인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땅 면적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평이었다. 그러면, 땅 면적이 100평이었으니까, 건폐율은 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1층에 앉을 수 있는 면적은 50평이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2층하고 지하층은 그 건폐율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지하층을 넓게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층서부터 이렇게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1층은 딱 50% 이렇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2층서부터는 그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땅 면적을 다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렇다고 이제 또 무게중심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무게중심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건축해서 올리죠. 그리고 쭉 올리다 보면은 뭐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도로에 대한 사선 제한도 있었는데 도로에 대한 사선 제한은 아마 이제 없어졌지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 필지, 다른 건물에 대한 일조권
가리는 그런 제한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꼴이 되고 이렇게 툭 이렇게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다는 게 전화가 받아졌어요. 자, 맥이 끊어졌네. 아, 참. 음, 자, 그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 건물들, 빌라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높은 층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강남에 가면 그런 건물들 막 부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꼭대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마 벗어지듯이 저 위에 있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넓어지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에, 금 이제 건폐율을 넘어서서 이제 일조권 옛날 도로에 대한 사선 제한이라 그래서 그런 걸 적용받으면서 용적률을 지켜야 되죠. 용적률은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0ml 뭐 1500ml 뭐 저 음료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렇게 입체 공간이죠. 입체 공간, 용적률. 근데 사실 뭐 입체 공간 그러면 몇 리터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여기서의 용적률은 이제 그 층 면적을 다 합한 연면적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 원래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들이에요. 건폐율도 토지에 대한 비율들, 용적률도 토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별, 그 다음에 그 이런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쭈쭈쭈쭈쭈 이제 이렇게 점점 높이 받아 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녹지나 관리 지역, 관농자로 가면은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건 이제 비도시 지역은 널찍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허용은 안 하죠. 오히려 관농자로 가면은 이렇게 건폐율이 막 20%, 녹지는 이제 농지나 이제 산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최소화해서 20% 그죠? 토지 면적이 20%. 그러니까 100평이면은 토지가 100이면은 건폐율은 20평이에요. 그 20평을 넘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2층 이상 지으려 그러면은 또 어차피 이마가 툭 튀어나오게 짓든가 아니면은 뭐 어차피 그 땅이 넓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안 지어도 그냥 단층으로 짓기도 하고 2층 굳이 짓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널찍하니 땅 면적이 워낙 널찍하니까 건폐율 20이라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애매한 땅 면적 같은 경우에는 참 요거를 지켜나갈 때 좀 어려운 면도 있죠. 그래서 땅 면적을 좀더 넓은 거를 사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땅 면적 속에서 어, 이 건폐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대지, 그러니까 집터죠. 그 대로 전환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죠. 나머지는 뭐 농지, 뭐 임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녹지인데 그걸 대로 지목상 28개 지목상 대로 바꾸려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평당 얼마씩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 음, 그, 그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대가 또뭐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전체 면적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이 바닥 면적을 좀 확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이렇게 이제 한 100, 뭐에서 그러니까 100에서 100 전후에서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거지역 쭈르륵 500까지 올라갔다가 상업지역은 이렇게 몇 천, 1500 막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뭐 그 어중간하니까 한 300, 400 그죠? 녹지 지역은 한 100 정도, 관리 지역도 한 80에서 100, 나머지는 이제 80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쳤죠. 음, 요거 포함해서 녹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비도시까지 이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수가 있다. 그럼 농지면 일단 안 좋다고 보세요. 예. 네, 일단 농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또 피곤해집니다. 산지는 좀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어요. 여기. 왜냐면 땅은 늘은데 뭐 땅값이 싸다면은 사가지고 산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한번 개발 성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제 현장 가는 거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 이제 낙엽 다 떨어지고 겨울
늦가을서부터 겨울 초봄까지는 현장 가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산이면 산, 뭐 들녘이면 들녘에 이렇게 그 딱 비키니 입은 듯이 타이트하게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늦봄이나 여름, 뭐 가을에 가면은 아직 나무가 창창하니 막 이파리도 그대로 달려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그리고 경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땅 보러 가면은 그게 경계를 잘 측정을 해야 되는데 경계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라는 거, 그다음에 지도, 또 이렇게 그 위성에서 본 그런 어, 지도를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고 이렇게 그 땅 면적을 또 땅 지세 또 땅 모양 형태를 좀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현장 가면은 경계가 막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발달돼서 내비게이션 이런 거 들고 가면 돼요. 요즘 이제 저 한 1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이 배터리 있는 걸 들고 다녔어요. 예, 지금은 스마트폰이 좋아서 현재 위치를 딱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딴 거 안 해도 돼. 배터리만 충분히 이렇게 충전대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현장 많이 이제 가볼 때는, 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를 볼 때는, 이제 호재가 뭐 있겠냐, 또 자체 입지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호재는 그야말로, 큰 도로가 가까워지고, 큰 그 이슈가, 뭐 KTX든 또 전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가까운데 국도가 뭐 이렇게 난다든지 확장된다든지 뭐 이런 거고, 또 입지는 자체, 주변에 이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변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 뭐 공장주택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뭐 아파트가 막 최근에 앞에 건설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 지역에서 이제 소외된 땅, 이었다가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완전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농지연금을 또 목적으로 하는 그런 또 투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꼭 말씀드릴 건데 이제 뭐 아주 크진 않은데 그냥 작은 연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겠냐 그거는 따로 이제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지 중에 이제 지주 작업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이제 좀 깊은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면은 주변을 세트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참 그 시골이나 그 야외에 가면은 그런 거 잘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찾았으면은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또 한번 역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검색도 잘 해봐야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도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를 뭘로 이제 하겠느냐에 따라서 건축 가능성이 있느냐, 그냥 맨땅 놀려야 되느냐, 진입로가 있겠느냐, 그리고 진입로를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냐, 뭐 임도, 농도, 뭐 농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허가하고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로가 들어와 있는지, 내 땅을 허여해서 할 수 있는지,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도로폭은 4m 이상 돼야 이제 허가가 나는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막다르죠. 내 집까지 예를 들어서 땡겨 와야 된다 그러면 내 집이 내 땅이 막다른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게 아니니까. 막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폭이 6m는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방도로가 이게 이제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정도 와서 대기하고 또 한 대가 다니고 뭐 그런 최소한의 그런 도로 폭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뱅뱅 도는 도로야 4m만 해도 이렇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상관없지만.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 이렇게 도심이 아닌 그런 좀 경기권 나가서도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데 가면은 상수관이 들어가 있느냐, 배수관도 들어가 있느냐. 이게 상수관이 있으면은 배수관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상수관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배수관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 내 걸로 땡겨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우수관은 당연히 이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꼭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구배가 이렇게 막 있고 막 가팔르고 이러냐, 평탄하냐, 이런 것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리고 도심까지 거리가 얼마나 좀 멀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가 또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묘지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재미있어요. 또 이제 묘지로 가면 이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 묘지가 한 켠에 있건, 이렇게 있건, 내 땅이 이렇게 잘 잘라서 이렇게 구획해서 내가 사용할 만 하면 돼요. 시골에 가면 뭐 묘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임야라든가 산지, 녹지, 에, 관농자라 그랬잖아요. 농지. 여기에 또 그 묘지가 있으면은,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뭘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는 거고, 뭐, 그거 뭐 깨름직하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또 다른 좋은 거 찾아다니면 되죠. 그죠? 막 그 뭐 묘지 자체에 뭐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이제 도로보다 낮으면은 그 물이 괴어요. 그 잘못하면 유지가 되는데 물개 있는 땅을 이제 유지라고 해요. 그 뭐 낚시터 이제 그 뭐 그런 주말 낚시터 있잖아요. 그죠? 붕어, 잉어 키우는데 도다리 키우는 데 있어요. 그런 낚시터는 유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도로보다 푹 패여 있으면은 그 비가 오면은 막 난리가 나죠. 질척거리고 또 그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땅이 훼손돼서 막 흘러내려가요. 땅을 파먹으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쓱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구배가 있는 그런 어떤 임야나 이런 데로 가보면은 관리가 안 돼갖고 푹 패여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경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수관을 좀 설치를 하면은 땅을 보존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다 패여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땅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 물이 막 콸콸콸콸 내려가서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물이 콸콸 내려가니까. 자, 땀이 나네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객토라고 합니다. 그 이제 못 쓰는 흙 그런 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채워 넣어요. 뭐 이렇게 건설 폐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어쨌든 이제 내가 공짜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는 경우 가서 넣는 경우도 있고 남의 땅 캐가지고 와서 돈 한 차에 얼마 이래가지고 돈 내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방이긴 한데 뭐 그래서 이제 좀 푹 꺼진 땅은 그런 거 하는데 시간이 좀 꽤 오래 가요. 한 5년, 뭐 심지어 뭐한 10년 동안 이렇게 땅 그 이렇게 금방 안 쓸 거니까 높이 그 도로하고 맞추려고 그 객토하느라고도 시간 많이 갑니다. 자, 이제 가격 2배 이상 뭐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뭐 1,000만 원, 이게 뭐 2천만 원, 뭐 5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그죠? 뭐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에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고무줄 가격이죠. 그리고 기간은 장기적인 가격, 토지로만 본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이 맞습니다. 음, 토지는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한 4, 5년 이상 봅니다. 그리고 세금 절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죠. 그냥 빈 땅 야외에 그냥 놔두면은요, 비업무용 토지라 그래서 엄청 세금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용 토지로 만들죠. 거기다가 창고도 설치하고, 뭐, 나무도 심어 놓고, 뭐, 경작도 할 수 있고, 막, 그, 다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세금 절감이 되니까,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그런 때 관심 있으시면은 따로 이렇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숨이 차네요. 이제 2까지밖에 안 했는데 숨이 차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한번 쉬었다가, 또 2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따로 제가 던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농지연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예요.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가지고 이제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이제 매월 받는 거예요. 한 300만 원까지더라고요. 맥시멈 300만 원 정도니까 이게 이제 공적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서부터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으려 그러면은 60세 이상부터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65세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 이제 노인 연령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금융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0세부터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 딱 60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65세까지 해서 65세부터 이제 받는 거죠. 65세부터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이 농지연금에 가입 중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그냥 대략 농사 지으시는 분은 농사 지으시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나 힘들다 이제 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이런 분들까지 합쳐서 또 이렇게 연금 받으려고 대드는 분들까지 합쳐서 2만 명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대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죠. 실제 이제 농사 짓는데 이용되고 있는 농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들고 싼 농지 있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보유 기간이 이제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게 시군구 뭐 여기에서 30km 이내여야 돼. 그러니까 시청, 군청, 구청, 여기 그거죠. 그죠? 그거로부터 30km 내. 예를 들어서 어디죠? 강원도 가면 그 딱 재봐야 되는 거죠. 30km네. 대부분 다 30km 다 돼요. 예. 그러니까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쨌든 뭐 58세에 땅을 사. 그래갖고 뭐 하든지 아니면 60세에 땅 사가지고 그죠? 5년 쉬엄쉬엄 지어야 되네. 그죠? 5년간 놀래야 돼. 예. 아니면은 55세부터 농사를 지으러 다녀. 그래가지고 5년의 경력을 쌓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어쨌든 60세 부터 가지고선 농사를 짓던 해가지고 65세부터 받으면 돼요. 에, 그리고 이제 농지 가격을 이제 산정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300만 원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공시지가가 싸잖아요, 그죠? 한 공시지가가 매가에 한 뭐 60%, 70%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적용할지 또 그걸 감정평가를 한대요. 뭐 경매는 감정평가 많이 되니까 감정평가에 90%중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90% 미만 그 이하로 한참 이하로 사기만 하면은 이게 좋은 투자에다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 볼까요? 한 3억까지의 농지 가격이 있다. 아까 이제 그런 가격으로, 공시 가격이든, 뭐, 감정평가 90%든지 간에. 그래서 정액형으로 뭐 받는 게 있고, 기간형으로, 종신형 기간형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뭐, 5년, 뭐, 정액형, 10년, 15년,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빡세게 받을 거냐, 10년, 15년 이렇게 널찍하게 받을 거냐, 어, 뭐 이렇게 이런 거 한국농어촌공사 가서 더 자세한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경매와 이제 토지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자 치유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경매의 숙명이고 또 토지 투자자들의 운명이에요. 뭐냐? 이게 멀쩡하게 생긴 게 많지 않아요. 뭐 다들 보면 불편하잖아요. 뭐 시골에 가서 그게 제대로 된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경매로 또 쫓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지금은 이제 도시 땅을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를 보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도로가 없는 맹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도 안 돼. 사용상 또 이게 관리도 영 또 어렵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그래서 일반 도로나 농로, 임로 이런 게 좀 있어 주는 게 좋고, 맹지인데 이렇게 개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길지 않은 한 5m, 10m 안쪽에 거기는 그 도로가 있다. 너머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땡겨 올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하나의 뭐 기법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대부분 남의 땅이 턱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상권이 있거나 지역권이 혹시 그 등기부에 있으면은 뭐 내가 이걸 쓸 권리다. 남의 땅을 밟고 간다. 그러면 최고의 물건이고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지상권, 지역권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게 아주 희귀한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내가 밟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겠죠. 뭐 땅이 넓으면은 좀 밟힌들 뭐 어떻습니까? 그죠? 서로 이웃 간에. 그러나 이제 또 내가 밟고 간다. 그러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제 대두가 되죠. 나아가서 유치권도 대두가 되기도 하고 이걸 복합적으로 또 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테마가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요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치유할 거냐, 요걸 우리가 좀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나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도심에도 이런 거 많아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문제 이런 거 이제 보는 시야가 생기죠. 그래서 뭐, 그걸 살 수도 있고, 그런, 어, 좋은 투자 방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토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응용하기도 하는데, 물건을 그렇게 고르기도 해요. 이제 뭐, 또 특수 물건 뭐 이렇게 그 체크해 보면은, 뭐 토지만 매각하는 게 있고, 이거 이제 그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 뭐 대두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지분 매각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요건 지분은 토지 건물 지분인 거고, 요거는 이제 토지만의 지분인 거고, 그죠? 이렇게 막 잘라지고 막 그런 거죠, 그죠? 뭐 심지어 요거는 이제 건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토지 등기에 뭐가 이야기가 있다, 요건 약간 다른 얘기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물건을 전략적으로 찾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뭐, 제주도 물건을 한번 에어로에 있는 걸 한번 봤더니,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용도 지역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국계법에 이제 따른, 지역 지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도 지역, 뭐, 용도 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용도 지구는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한 사항들이 많아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은 주상공, 녹간, 농자 이렇게 이제 잘라져 있고요. 요게 이제 관리 지역이죠. 관리 지역이면서 보전 관리 지역이죠. 근데 이제 용도 지구에 보면은 여기 뭐 장애물 제한 표시 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너 크기죠. 지역이 큰 거고 지구가 좀 작은 거고 구역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생태 보전 지구, 뭐 제주도니까 지하수 자원 보전 뭐 4등급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3, 4가 있긴 해요. 토지에. 근데 그 시간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한을 다 가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뭐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성능이죠.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적도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 그래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럼 토지 성능을 보려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그리고 이제 지적도 사항에 여기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주변에 뭐 이렇게 그 관리 지역이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농지가 어느 정도 접해져 있는지,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좀 있겠는지, 도로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뭐 등등 그런 거를 일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우리 그린벨트라고 그러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뭐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뭐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그다음 건축 계획 심의 대상 방금 봤죠. 문화재가 나온다. 뭐 경주 뭐 이런데 경주 아니어도 뭐 파면은 나온다. 뭐 제주도 경주 이게 참 곤란하죠. 뭐 종로 인근 뭐 그렇잖아요, 그죠? 파면은 뭐가 나? 덮어버리면요, 그거 문화재 그저 법에 걸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 기간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연경관구역, 상선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가축 사육 제한, 비행 고도 제한, 서울에도 있죠 이런 거. 공장 설립 제한, 산지 전용 제한, 보전 산지, 공익용 이런 게뭐다 이렇게 뭔 내용인지 모르시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게 보전 산지인데 공익용이면 제일 안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뭐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있고요. 생태계 보전지역,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요게 이제 의정부 남양주 쪽에 이렇게 큰 도로에 국도변에 이렇게 떡하니 이제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 이거 쓸만하다 이제 해갖고 제가 얼른 봤죠. 여기 남양주시 금곡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요 노란 선이 도로야. 근데 요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 까봤는데, 요것도 다 도로로 들어가요. 국가가 가진 도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무슨 송편이 아니라 뭐야, 설날 먹는 떡국 썰듯이 쫙쫙쫙쫙쫙 썰려나가지고 막 파가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 개 필지를 한꺼번에 파는데 처음에 한 필지 큰 걸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도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재보니까 이게 한 3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 곤란하네. 이제 그랬죠. 누가 이거 앞을 막고 있는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토지위험에 들어가서 각 필지마다 제가 다 조사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다 도라고 찍힌 게 도로예요. 도레미인데, 여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한 겹, 두 겹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두 겹은,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이제 토지위험의 이게 지적도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근데 파란 선은 아니고, 요거 녹색 파란 선은 아니고 요거까지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다행스럽게도 요게 포함인 거야. 여기 이제 여기 도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평탄하고 요 땅이에요. 요 땅. 가다 보면 우측 땅, 요 땅이고 여기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여기 하나 차선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게 막히고 두 개로 이렇게 돼요. 원래 세 개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노란색 칠해놓고 하나를 왜냐면 여기 앞에 가서 턱 막히니까 여기 와서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차선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사라지는 데에 딱 목전에 그게 여기 요 경계예요. 여기 진입로로 쓸 수가 있어. 요게 탁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 어디라는 거죠. 여기 어디 그죠? 탁 꺾게 막혀 나오는 거. 음, 이렇게 이게 일단 콱 막혔어. 그죠? 그 남의 땅이라는 거고 저 앞에 가야 돼요. 이게 그늘져서 안 보이는데 여 앞에 가보면은 이제 탁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가 평평해. 이렇게 옹벽이 쳐 있지 않고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요거 땅 세 개, 1, 2, 3 이렇게 다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도로를 접하고 있더라. 가로막은 땅이 누구냐 했더니 내 땅이더라.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공유 지분으로 12명인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 그러나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로 나와가지고 통으로 다 파는 거예요. 세트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 어, 아주 저는 이렇게 항공사진이 어디 있었나? 있었는데 없네. 지워졌나요? 항공사진이 내가 편집하다가 항공사진을 좀 저기 했나 봐. 하여튼 좋아요. 되게 좋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런데 가등기가 있더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요거 경매로 보는 거예요. 경매로 보니까 가등기가 1, 2, 3, 3개가 있어. 근데 12명이라 그랬죠. 12명 중에 3명이가 저지리를 해놨어. 근데 여기에 89년도, 16년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해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우리 테마가 한 서너 개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가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가등기를 다루자면 한이 없어서 가등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뭐 우리 스터디 케이스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그걸로 넘어가죠. 음, 자 이제 이렇게 임야라고 됐어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처음에 봤던 거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서 도시 지역이죠. 그러면 녹지 지역이잖아, 그죠? 도시 지역이잖아. 여기 도시면서 녹지 지역이에요. 그죠? 녹에 해당된다고. 그 녹지 지역은 아까 건폐율이 50%에서 용적률이 뭐 얼마였나요? 한 100 됐나요? 80이었나?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게 예, 토탈 이게 5,000평 되나요? 4,699평이야.
4,600, 그 4,700평 정도 되네. 그죠? 99니까 좀 반올림 조금 합시다. 그래서 4,700평 정도 되는 거야. 워낙 넓으니까. 여기다가, 녹지 지역에 건폐율 20 적용하고 그러면은 뭘 큰 걸 하나 지어도 지을 수 있어요. 음. 자, 이게 이제, 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고 하니, 이건 남의 거예요. 요쪽이야, 요쪽. 요쪽인데, 이건 이제 교통 그 사거리 언저리라서 그래요. 이거 어디 옆에 뭐 이상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게 항공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음, 요 땅이야, 요 땅. 요 땅. 요 땅이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뭐, 요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금곡동 일대에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공장인가요?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요 동네로 딱 들어가는 입구 쪽이죠. 그죠? 예. 요쪽에서 나와가지고, 요쪽으로 들어가는 요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아까 봤지만 약간 평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안 돼서 누군가 이 개발을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 옆 필지에서 뭐 했는지 이렇게 뭐 있어요. 약간 집 지붕 모양 비슷하고,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땅을 잘 찾으면은 이렇게 괜찮은 땅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본 게 8월 달에 봤거든요. 이걸 지금 토지니까 지금 8-2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름에 제가 체크를 했어요.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10억 했는데, 그새 이렇게 유찰이 돼가지고, 10월 달도 지났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 3억 6천이 뭐냐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소유자, 채무자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땅 소유자들이 형편없는 가격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시켰어. 어떻게 할까? 계속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바람은 한 5억대에서 낙찰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딱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25%잖아. 그래서, 야, 이거 5억이면 훌륭한데? 그랬는데, 이게 아무도 안 가져갔어. 이거 가등기가 떡 3개가 있는데, 이거 해법이 다 있는 건데, 이거 참 너무 아까운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뭐 누구한테 쫓아다니면서 이거 뭐 막 어떻게 해보세요. 좋아요. 이럴 수도 없고, 그죠? 나는 5억이면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이게 벌써 6차까지 가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너무 좋은 거였는데, 이렇더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물건 좀 해볼까요? 학습 물건 첫 번째 건데, 그거는 어차피 하던 거니까 이쪽에서 다룰게요. 이게, 음, 음, 요거구나. 예, 요거네요. 그죠? 자, 우선 요거 먼저 한번 나가 볼게요. 요게 이제 이름이 땡땡 처리돼서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나가도 돼요. 자, 이제, 이게, 또 이름이 나와가지고, 참네. 잠깐만요. 이게 이름이 또 그대로 나왔네. 아니, 뭐, 괜찮을라나요? 뭐, 하여튼, 그냥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음,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지인이 이제 이런 걸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 매각건은 잘 안 보이셨다는데, 왜요? 잘 있는데? 잘 안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건물 낙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쭉 밑에 여기 보니까, 다 합쳐봤어요. 이 월세가 920만 원이더라고요. 월세가 920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3억 2천. 그리고, 제가 요걸, 아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대략 예상을 해보니까 6% 수익률을 봤을 때는 21억이고요. 건재당 설정한 걸로 봤을 때는 한 23억 가치는 뭐 충분히 나오는데, 그럼 왜 이게 감정가가 이렇게 세냐?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 4년 동안 뒤지게 올라가지고, 같이 다 올랐잖아요. 땅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임대 가격들은 아직 이 시세 가격을 쫓아오질 못해요. 임대 가격이 임차인들이 있는데 다 쫓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임차인마다 특별법이 있어서 상가 임차인이든 주택 임차인이든지 간에 그걸 5% 이상 넘기지 못하잖아요. 재계약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더 받고 싶어도 못 쫓아와. 그러니까 도리 없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33억까지 이제 한번 떨어졌는데 취하해 버렸네.
10월 29일 취하해버렸어요. 오늘, 오늘 취하해버렸네. 이런, 오늘 학습하는지 어떻게 알고. 한번 떨어지니까, 그죠? 제가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였어요. 자, 우선 한번 살펴는 봅시다. 근령이 89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좀 수리할 때도 있긴 한데, 이게 상가라 뭐 수리도 수시로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건축 설비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맡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2, 3, 4층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음, 그런 것 같아요. 각 층마다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유치원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는 믹스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학력을 안 갖춘 것 같아요. 3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건수가 있는지 있겠죠. 한 두세 개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 대학력이 좀 의문이고, 그 인수해야 될 건은 없는 거죠, 일단은. 근데 가치 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층마다 이게 얼마씩 있는지 통으로 계약한 것도 같아요. 3계층을. 그러니까, 어, 월세가 되게 세요. 47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 이제 권리 분석은 제가 그냥 말로써 이제 한다고 이제 써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로 그냥 할게요. 이 사람이 2층, 3층, 4층 점포 임차인이라고 이제 470에 보증금 1억 5천인데 대항력이 이게 배당 요구는 했다고 그러는데 전입일자가 이렇게 없어요. 전입은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 일자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5개년 동안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때로 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당 요구를 했다고는 돼 있고 근데 18년이면은 대학력이 갖추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대학력이 갖추어지는 건데 도대체 뭔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그 사업자 등록 일자도 제대로 안 나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억이라고 하는 아니 이제 1억 5천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있을 요거는 리스크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1억 5천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사자도 만나보고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나머지들은 다 있어요. 이렇게 대항력들이 다 있어. 근데 뭐 금액도 많지 않아. 그래서 다 배당 요구했어요. 이거 상가 이제 요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건저당이 일시로 봐야 돼요. 20년 8월 24일이잖아요. 그죠? 하나은행. 그럼 20년 8월 24일부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 20년보다 더 일찍 19년도에 법이 있었어요.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그거는 환산보증금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임대보증금 더하기 월임대료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아까 이 큰 사람 470만 원 곱하기 100이면은 4억 7천에다가 1억 5천이면은 5억 6억 2천이네요. 그죠? 6억 2천이니까 보호금액 내에 들죠. 9억 이내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스되고 6,500 그 보증금이 6,500 이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 뭐 너무 세가지고 6,50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2,200은 못 받죠. 그죠? 어차피 뭐 못 받습니다. 이제 그 사람 대표적으로 해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2,200만 원 안쪽이에요. 이분 자 2,200만 원 안쪽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분 받죠. 최우선 변제 이분도 받죠. 이분도 받죠. 그리고 이분도 받죠. 그리고 이분도 받죠. 예, 요 큰 사람 하나, 둘 미상은 빼고요. 어, 둘 빼고는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둘도 하나는 주거임차인이라서 또 이건 받아요. 또 이 대항력 있죠? 그러니까 배당 뭐 완빵 다 받겠죠. 이제 제일 아리까리한 게 요 1억 5천짜리.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서 신빙성 있는 걸 좀 해야 이제 가격이 1억 5천의 변동폭이 어떻게 될지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뭐 수리할 때도 꽤 있을 거예요. 오래돼갖고 89년 8월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89년 8월식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
윤희님이 질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셨네. 윤희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질문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따가 일단 아니 오셨네. 윤희님 이거 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총 네. 가격은 33억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했고요. 아까 23억이었나요?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 23억의 가치는 충분히 나온다. 근데 이제 요 격차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큰 거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플러스 알파를 계산을 하면은 저는 30억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33억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취하해 버리잖아요. 이게 사건이 두 개였었어요. 여기 이상훈이라고 7억짜리 임의경매 여기 요 세 번째 건재당 요분이 임의경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도 또 들어갔어요. 왜 이자를 안 갚아가지고 경매에 이렇게 들어갔는동. 어쨌든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두 개나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를 청구했을까? 이상훈 7억 청구했고요. 어, 이 하나은행에서도 이거 꽤 많이 한 10억은 청구했을 건데 어떻게 다 처리를 했네요. 그죠? 돈이 없지는 않아, 이거. 돈이 충분히 있어요. 이 정도 월세가 뭐 벌써 920만 원씩이나 받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아주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30억 쓸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냥 취하해 버렸네요. 참 좋은 물건이고 아깝다고 해야 되나? 예, 경매로 낙찰돼야 되는데 날름 그냥 취하해 버렸네. 아니면 이게 누군가 살라고 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게 본인의 능력으로 뭐 이거 한 20억 이거 빚 갚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건 어차피 나왔으니까 뒤로 매매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오고 가가지고 취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휴, 자, 이제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이게 전체 창이 이렇게, 예.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 지연님이 주신 건데, 제주도 거네요. 그죠?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 갑자기 마우스가 사라지네. 절반 정도 하락했고 월세를 꾸준히 받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돼서 선택했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대학력이 없는데요. 오피스텔이고 이거 뭐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또 그렇게 써 있어서 이런 거는 구청으로 문의하면은 돼요. 이게 주거용이냐 뭐 업무용이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그 신고가 돼 있겠죠. 그렇다는 의미 같아요. 근데 월세를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허위 임차인인 것 같아요. 관리비는 여기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수준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정황상 23년도에 그 임차인을 갑자기 들러가지고 이 매각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음, 못됐습니다. 못됐습니다. 이게 뭐 이 사건인데 여기 볼까요? 임차인의 여기 이 마우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이제 여기 임차인이 최모 씨가 있는데 뭐 이게 전입 확정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배당 요구는 또 했대요. 그죠? 뭐 이거 전입을 해야지. 전입도 안 하고 그죠? 뭐 그래요. 그죠? 또 뭐 배당 요구를 또 받아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뭐 신고니까 자기 권리 신고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제 자격은 안 되죠. 3천만 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어요.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입을 해야 이제
요건이 형성되는데 전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도 또 뭐 당연히 안 찍었고, 무성의하게 월세 275만 원, 뭐 이렇게 24년 2월 2일인데, 이게 전입을 감추려고 그랬던 건지, 계약력이 있었다, 뭐 있었으면 뭐 여기 뭐 임차권 등기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요걸로는 안 나와 있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원래 그 웹 창으로 보면은 그게 잘 보일 거예요. 어, 여기 경매가 들어간 게 23년도 11월 22일이잖아요. 뭐 추가로 또 경매 들어간 게 이렇게 24년도에 또 들어갔는데 23년도 11월 22일 때에 없었어요. 임차인이. 음, 저기 물건 명세서를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 명세서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음, 여기 전입도 안 돼 있고, 그죠? 확정일자도 안 찍혀 있다고 돼 있네요. 뭐 그냥 임대차 기간만 있고, 그죠? 3천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요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 저기, 현황 조사를 봐야 되겠네. 현황 조사할 때 당시에는 임차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23년도, 그러니까 경매가 11월 달에 넘어갔고, 23년도 12월 달에는 전입세대주가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야. 전입도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약서만 저렇게 써가지고 월세만 27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 실제로는 월세도 안 내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짜 아니 뭐 가짜라기보다는 뭐 그냥 약간 진짜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뭐 주소 안 옮겨놨을 수는 있겠죠. 근데 275만 원씩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월세를 쓸 수가 있나? 무슨 외국인도 아니고 이거 뭐 면적 뭐 이거 뭐 음,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30평이긴 한데 275만 원씩 끊으면은 월세가 275만 원이면은 어 1년에 그게 뭐한 2,700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월세가 3천만 원이면은 보증금 뭐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한 3천. 근데 전입을 안 해왔다. 아니, 그래도 전입은 안 해도 확정일자를 찍어야지. 확정일자라도 찍었어야죠. 확정일자도 안 찍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딱 경매 넘어가고 나서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임차인 이렇게 월세 팍팍 잘 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임차인은요. 근데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막 나무라거나 그럴 거는 아닌데, 제주도 어디 있는지는 한번 봐야죠. 음,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 뭐, 영어 교육도시네. 영어마을 뭐 그쪽인가요? 신도시격이네. 그 안에 들어있나 봐요. 애월 쪽인가? 애월 밑에. 곶자왈 도립공원 뭐 그 내인가요? 이렇게. 예. 곶자왈 도립공원인데 집을 짓고 사네요. 예, 참. 예. 뭐 좋네요. 예, 좋아. 좋긴 한데 이게 뭐 영어 도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좀 꽤 나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좀, 이거는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영어 마을의 어떤, 운영 형태, 수준, 뭐, 잘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또 이 동네 기본 월세, 그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관리비 수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이 확실하게 조사하고 해야 이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우선 정리하고요. 이게 지금 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시간 내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 뭐, 한번 볼까요? 끊어지면 링크 다시 던질게요. 자, 요거 가산동에 있는 토지인데 이거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막 다 허물어져 가는데 이런 데다가 뭐 정밀 레이저 뭐 조각을 뜬대요. 그래서 뭐 여기에 한 두 명이나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있는데 뭐 이게 네, 이 물건 이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유지분인데 이제 가산동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와 권리 분석이 궁금합니다. 예, 한 20분의 1, 뭐 4.8%, 5%가 채 안 되는 토지입니다. 예, 한 평당 한 2,800만 원 정도 감정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두 평 정도 되고요. 청구 금액은 2,900인데 뭐 충분히 뭐다 해고도 남겠네요. 그죠? 오늘 낙찰이 돼가지고 1.97평이고요. 오늘 낙찰이 됐어요. 오늘 낙찰된 게 꽤 있네요. 자, 이제 이게 이제 12분의 그런 소유하고 있는 건데 두 분의 임차인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은 이제 없고요. 안 나와 있고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 12분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공유자 이야기고요. 음, 제시외 물건이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또 쓰러져 가는 건물. 그거가 이제 법정시장권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한 받으니까 그 제한 받는 거 감안하면은 한 4천만 원 된다. 그 원래 가격은 이제 5,600이죠. 원래 가격은. 근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게 아니라 딱 한 20분의 1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매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매각이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총 면적이 134고요. 260, 5,460분의 264예요. 그래서 한 20분의 1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보니까 등기부에 있는 면적들 중에서 가장 좀 작아요. 이게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쭉 한 20명 정도 되죠. 저렇게 보면은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요약본을 보면 12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면적이 이렇게 좀 제일 작은 264에 해당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강제경매를 이진용 이분 거니까 이진용 여기 5,460분에 264 작은 면적에 속하죠. 그래서 어,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면적 갖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 매각이 이제 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요런 거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이거 자체가 금액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에, 뭐 이걸로 아무리 쌓아둔다 한들 그 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런 컨셉은 볼 수는 없고요. 요거를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11분의 이제 공유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팔든가 아니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매각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마 제일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산동 물건은 참 특별한 성이 있어요. 특별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국가 산업단지이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구로공단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가산동은 회사 운영이나 회사 설립이나 이런 거를 좀 좋게,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다양한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뭐 그 물건에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거는 아니고 더 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은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좀 썰어져 가기로서니 괜찮습니다. 토지 자체도 뭐 작지만 나중에 이제 제 가격 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낙찰이 뭐 거의 많이 싸게는 안 받았어요. 한 80%에 받았는데 뭐 천천히 가지고 갈 모양인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전체적인 물건을 갖는다 그러면 참 금상첨화겠죠. 뭐 아까
134.5를 다 갖는다 그러면은 네, 전체 토지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34.5니까 40평 정도 된답니다. 건평 4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중공업 지역이고요. 중공업 지역은 아까 이제 그 우리 주상공 록관 농자 할 때 주상공이잖아요. 여기에 건폐율이 뭐 100에 뭐 용적률이 한 300, 400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층이잖아요. 아직 제대로 안 지은 거죠. 양쪽 옆에는 이렇게 잘 건축이 돼서 올라갔는데 여기는 한 40평 정도 되고 여긴 더 돼 보이는데요. 이게 좀 더 돼 보입니다. 40평은. 그래서 음, 어쨌거나 40평 정도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음, 전체적인 저걸 봐야 되겠어요. 지적도가 따로 안 나와 있나? 여기 보통 포함을 하는데 여기는 포함을 안 해놨네요. 예. 그 웹 버전 지적도를 한번 볼게요. 뭐 버스 다니는 길이고요. 네, 여기 은광미니 슈퍼 옆에 건물인가 봐요. 음, 이렇게 요 정도 되면 크기면 좋은데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 그죠? 아주 작은 요거 두 칸, 세 칸은 합쳐서 여기 빌라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니면 요 옆에까지 합쳐서 적어도 두 칸 정도는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아까 이제 그 기와집 뭐 그런 예, 요거하고 별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해야 좀 면적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40평 정도 돼서 80평이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40평이라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으로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또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어,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환절기라 사람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서부터 좀 면역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쓰러지고 하니까 체온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셨습니다.